사실 뭐 지난번에도 계속 우리 그 예민수 박사의 라이브 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픈된 위험은 더 이상 위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어떤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보호받거나 또 지키기 위해서 정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골마 터지고 있는데 이걸 정책권자들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를 충격을 주면은 자기네들의 이득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렇게 숨긴단 말이죠. 과거의 IMF라든가 과거의 금융 위기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그 인플레이션 우려라든가 작년 돈 많이 썼으니까 올해도 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미 정책권자들이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의 조정이 나올 수는 있으나 우리가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사실 주식시장의 영역은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상태에서 대응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 대응 영역에서 잘 지나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그런 거죠. 수익금 챙기세요. 수익금 챙기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매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터틀 트레이딩에도 책에 보면요. 이건 아닙니다.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언제 진입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언제 파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위험 관리하고 매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계속 좀 챙기라고 그동안 말씀을 하셨고 가오미디어 말씀하셨습니까? 가오미디어 잘 가고 있다고 오늘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고 계시고요. 오늘 가오미디어 16%나 갔구나. 한상혁 과장님도 우리 수요일 날 나왔을 때 얘기하고 곽 과장님도 말씀하셨구나. 가오미디어 잘 가고 말 안 했습니다. 말 안 했어요? 근데 뭐야? 근데 말 안 했는데 기존에 그 출연하시는 유능하신 분들이 저하고 다 얼굴 동그랗게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한상혁 과장이라고. 곽 과장님 가오미디어 잘 갔다고 그러는데 꿈에서 들으셨나? 잘 간 거 그거 말고 또 많이 있는데 그건 또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쨌건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되게 쉽게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장 좋았으니까. 자,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이제 부양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요게 이 미국의 부양책이라는 부분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부분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시장에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잖아요. 지금 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슈퍼 부양책이 서명이 끝나면 이건 본격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또 긍정 마인드로 또 접어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사실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도 과거 이거 끝나면은 다음에 기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위로 갈까요? 퀘스천 마크 이런 얘기가 많은데 또 지나니까 또 나오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또 이렇게 미국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유럽 쪽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쪽에서 이제 시장의 어떤 안정화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0%로 동결을 하고 자산 매입 속도를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채권 매입 속도를 올린다고 하는 거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너무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은 시장에 대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도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조금 더 이렇게 루즈하고 완화적인 스탠스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 중국이 있는 거죠. 중국은 긴축의 개념을 조금 더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시장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긴축의 개념을 가는 건 아니에요. 좀 이렇게 좀 시키면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3국의 그 스탠스의 움직임이 미국, 유럽, 중국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제 제가 이제 말을 좀 바꿀게요. 이제부터는요. 챙기자가 아니라 이제 좋은 종목 갖고 계시는데 많이 빠진 종목 있잖아요. 그런 거를 손실이 많이 나 있으면 매수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취하자. 돈 좀 있으면 조금 더 사가지고 평단가 낮추고 요번에 몇 개라도 플러스권에서 한번 건져보자. 그 건진 그 돈을 또 형 갖고 있다가 시장 또 한 번 또 살짝 이렇게 또 조정받잖아요. 그 갖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에 또 이렇게 바닥에서 또 사가지고 평균 단가를 또 낮추고 또 올랐을 때 또 현금 갖고 해서 또 정리하고 해서 종목을 4개에서 6개로 줄이는 전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면서 제가 계속 상담을 드리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종목을 20개, 30개
많게는 40개까지 하시는 분들 이거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원했던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된 거죠. 예, 그 손절이 싫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요. 네. 그럼 펀드를 하셔야지. 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이번에 5G 같은 경우 많이 오늘 올라와가지고 제가 뭐 5G 한 주도 없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우, 왜냐하면 저도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5G 뭐 네.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졌잖아요. 네. KMW 어떻게 해요? 그때도 이제 뭐 저희들 경험상은 너무 급하게 내려온다. 네. 그러니까 견디시라 그랬는데 물론 뭐 아직까지 뭐 아마 안 봐도 비디오지만 수익 나지는 않았을 텐데 네, 네. 그러면서 지금 부장님 얘기는 그동안 챙겨라 해서 이제 좀 사자. 좀 더 사서 예, 건져보자. 네. 네, 건져보자. 건지자. 건지자. 네. 예. 건더기 건지자는 예. 거고요. 건지고 이제 새로운 종목을 투자할 때 음. 돈이 있어가지고 투자 여력을 만드시란 얘기예요. 네. 남들 좋은 투자 해가지고 수익 남길 때 옆에서 보고만 있으면은 기분 안 좋잖아요. 나도 동참을 해야죠.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미국, 유럽, 중국 얘기야. 그러면 이제 미국은 지금 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9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은 사실은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었던 거다. 네. 그렇잖아요. 시행하는 거니까 네. 그거는 이제 알고 있는 건데 그럼 추가적인 어떤 인프라 투자나 이런 추가적인 부양책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네. 대한 기대. 그런 것 때문에 뭐 건설 장비나 뭐 이런 건설 기계 이런 쪽에 친환경 이런 게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뭐 현대건설기계라든가 그러니까요, 네. 진성 TC라든가 TC, 네. 이런 종목들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게 전부 다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진격이 또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분명한 것은 시장에 참 제가 또 한 번 느끼지만은 뭐 비트코인 이런 게 사상 최고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돈이 풍부하니까 어쨌건 시장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대단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제가 이제 시장에서 뭐 계속 마냥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를 달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스케줄 있죠. 3월 16일인가요? 3월 16일에서 FOMC 회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서 약간의 좀 어두워요 상황이 했는데 그래도 잘 넘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어떤 약간 불편함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바로 또 급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고 업종별로 해서 잘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기존에 말씀드린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펀더멘탈과 특히나 더 실적 개선주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되는 종목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금요일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편안하게 한 주를 주가도 올랐으니까요. 그죠? 얘기하면서 또 고민도 함께 나누면서 가도록 하죠. 네. 그러게요. 가온 미디어도 잘 갔고요. DI 동일 같은 경우도 오늘은 좀 그저께 어제 흐름 좋았고요. 예. 네. 네. 동일의 아버지 제가 MTN에서 동일의 아버지 만나갖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상혁 과장이요. 네, DI 네. 동일을 힘줘 얘기를 하셔갖고 본인이 동일의 아버지랍니다. 그래갖고 제가 아침에 방송국에 보면서 동일의 아버지 우리 박 부장님 종목도 지금 주옥 같은 거 많아요. 지금 얘기할 거고요.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한 거 정리 한번 할게요. 최근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우리가 한 3주 고생했다 지금, 그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대략 그 장의 흐름 자체는 횡보권, 박스권으로 보신 거잖아요. 네네. 3,000에서 한 3,200. 네네, 그동안은 조금 눌려 내려가니까 이익을 좀 챙겼던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그 뷰 자체는 어쨌든 3,000, 3,200의 뷰 자체 밴드는 비슷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네. 조금 더 사주면서 네. 수익 났을 때 챙긴 전략.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직 코스피, 코스닥이 네. 정확하게 얘기해 기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도 구간이에요. 아직까지는. 예, 아직 위험 관리 구간이고 네. 다만 이제 저가에서 유입되고 지금 실적 발표 시즌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벌써. 그래서 지금 다음 실적 발표 시즌이 4월 15일부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분기 거는 예, 그러니까 1분기는 3월, 1, 2, 3월인데 네. 4월 때부터 이제 그죠? 그렇습니다. 4월 15일까지 분기 발표는 한 달 반 이내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4월 15일까지 해야 되니까 네. 이제 4월부터는 실적이 나오겠죠. 네. 예, 그래서 그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4월 그 15일부터 3월 말이니까 5월 15일까지네. 그렇죠. 4월 15일부터 5월 15일인데 음. 그것도 또 실적 발표 시즌 안에 또 들어가 있는 빅 이벤트가 있어요. 네.
또 공매도 재개가 되는 이벤트가 5월 11일부터 나옵니다. 5월 3일부터인가인데 개시되는 날이? 5월 11일 아닌가요? 네, 5월 3일부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네, 5월 하겠습니다. 3일인가 4일입니다. 네. 그래서 5월 3일인가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어쨌건 그 이벤트가 이제 실적 발표 시에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돈 벌 수 있는 기간은 제가 볼 때는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공매도 나오면 또 좀 늘릴 수 있다? 예, 또 변동수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전략을 잘 짜가지고 네. 수익금도 좀 챙기고 좀 빠져나오기도 하고 현금도 확보하고 이런 어떤 또 다이나믹하고 센스 있는 네. 또 리드미컬한 그 전략을 취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네, 5월 3일 맞습니다. 네. 공매도 재개. 예, 네. 5월 3일입니다. 예, 제가 잘못 기억한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일정하고 제가 조금. 아유, 괜찮아요. 그렇게 많은데 뭐. 예, 제가 3월 11일, 4월 1일, 5월 3일인데 중요한 수급 그 일정이요. 제가 3월 11일하고 10일자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은요, CFD라는 그 계좌, 결제 계좌가 11% 과세가 된다 해가지고 4월 1일 날 좀 4월 1일은 많은 절인데? 어쨌든 일정 그렇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조금 수급적 요소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니까 생각하셔야 되고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네. 그거 염려 많이 하세요. 오늘도 제가 이데일리 증권방송 출연해가지고 방송하는데 우리 앵커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연기금이요. 50일째 계속 팔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 도대체. 이거 지금 잘 나가는데 연기금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가 난리가 났냐고. 지금 연기금 얘기로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기금 얘기를 좀 살짝 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요. 시장 얘기 너무 많이 하면 또. 연기금 얘기 이슈에서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이슈에서요? 그냥 요거 제가 볼 때는 크게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예.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 그래서 살짝 말씀드리고, 네. 저 이슈나 종목 얘기 좀 많이 하려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연기금 얘기는 이런 거예요. 지금, 국내에서 24조 원을 처분해야 되는데요. 예, 이제 순매도한 금액이 14조 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게 12조 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6월 달까지는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늦어도 5월 달, 6월 달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연기금 수급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외국인 수급 유입되는 종목 쪽으로 하시면은 큰 무리 없으니까 너무 과하게 연기금의 어떤 수급 스탠스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걸 좀 어떻게 크게 다룰 만한 이슈는 개인적으로 좀 아니라고 이제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우려들이 좀 넘어가는 거네요. 연기금은 이제 연기금도 파는 게 내성이 좀 생긴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구장창 네. 파는데, 예. 어쨌든 더 어디까지, 그러니까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니까요. 모르는 악재가 항상 시장이 모르는 악재가 악재인 거죠. 근데 알려진 악재는 연기금이 왜 이렇게 처음에 파는 거야? 나중에 얼마 팔 수 있다라는 걸 아니까 이제 더 이상 악재가 아닌 거죠. 시장에 관한 얘기들은 그 정도 그럼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